신짜오 깍박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꼬랭꼬랭 베트남어를 함께 공부할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딱 튀어나와서 놀라셨죠?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아나운서랑 리포터로 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을 2017년에 처음 가게 됐어요. 인턴이 끝나고 돈은 있는데 해외여행을 안 가본 지는 한 17년 가까이가 돼서 동생이랑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제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고 베트남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오토바이가 너무 많고 또 언어도 좀 안 통하고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이렇게 첫 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일주일을 머물면서 있으면서 정말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베트남에서는 한국과는 좀 다르게 제 자신이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었고 좀 더 기회의 땅이라고 해야 하나? 정말 베트남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아서 그 뒤로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기회도 생기고 저에게는 베트남이 정말 감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꼬랭꼬랭 베트남어 포인트 강의를 알려드릴 건데요. 저도 사실 아직 열심히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궁금한 점이라던가 어려운 점이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조금 더 일찍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투이 선생님과 함께 베트남어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베트남에 가서 찍어왔던 영상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Chào. Xin chào. 여기에요. 여러분, 동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신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게 베트남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안녕하세요처럼 하는 게 신짜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하지만 신짜오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요. 친구 사이라던가 뭐 다른 분을 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짜오 안, 짜오 찌, 짜오 엠 이런 식으로 짜오와 그 뒤에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짜오는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는 다들 처음 만나는 분이고 저희보다 어른이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공손한 표현을 써야 해서 신짜오라고 말했지만 사실 실제로 만났을 때는 짜오 안, 짜오 엠, 짜오 찌 이런 식으로 뒤에 호칭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는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이름을 물어볼 때는 Anh tên là gì? 아잉이 남자를 지칭하는 호칭이고요. 땐이 바로 이름, là gì. 지가 어떤 무엇이고 라가 약간 비동사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어는 한국말이랑은 다르게 약간 어순이 거꾸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그거를 거꾸로 단어를 나열하면은 대부분의 베트남어가 이렇게 좀 의미가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단어를 외우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실 새로운 언어를 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베트남어가 정말 좋은 점이 우리가 평소에 영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영어랑 같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자도 외워야 돼,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외워야 돼 하지만 베트남어는 그냥 알파벳, 알고 있는 알파벳에다가 성조를 조금 더 더한다거나 밥그릇이나 삿갓 아니면 이렇게 돼지꼬리 같은 것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저희가 문자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입문하기가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인사말이랑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고 반갑습니다 이런 정도만 배우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3달, 4달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다면은 제가 정말 장담컨대 저희 이 꼬랭꼬랭 베트남어 한 권만 가지고도 베트남에 가셔서 이렇게 회화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베트남어가 생각보다 단어가 많이 알수록 대화가 많이 돼요.
그거는 정말로 단어만 많이 외워도 대화가 될 정도로 문장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자어로 된 단어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문하실 때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I'm ten lazy. 남자일 때는 아잉을 앞으로 붙여줬죠? 그럼 만약에 여동생이나 누나한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동생일 때는 am ten lazy. 이렇게 하면 되고요. 누나일 때 언니일 때는 이렇게 높여야 되니까 지 ten lazy. 이런 식으로 앞에 호칭만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물어봤으면 이름에 대답을 해야겠죠? 또이 ten la hein. 또이는 나, 때는 이름, 라는 이다, 헤인이다. 제 이름은 헤인입니다. 또이 ten la hein. 만약에 미연이라면 또이 ten la 미연. 이런 식으로 뒤에 또이를 주어를 먼저 앞에 해주고 주어와 이름은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베트남어 입문하기가 정말 쉽죠? 투이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배울 때 베트남어 좀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이름도 물어보고 또 인사도 했다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Rất vui. Rất 정말, 부위가 재밌다. 드억 동사에다가 갑이 만나다예요. anh 하면은 아잉은 아까 말했던 오빠나 남동생.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남동생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게 성조를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저도 계속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입장인데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성조예요. 알파벳이 쉬운 반면에 성조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면서 끝을 항상 내리잖아요. 제 이름은 김혜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를 내리는데 베트남에는 평성과 또 이렇게 상승하는 거랑 또 내려가는 것도 낭성조랑 다 이렇게 6개의 성조가 있다 보니까 내리면 안 될 때 내려버리면 완전 다른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는 게 저도 계속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지금도 이렇게 말할 때를 빼고는 평소에 연습할 때는 항상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이런 식으로 성조를 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성조가 좀 어려울 때는 단어를 외울 때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머릿속에도 이 손짓이 기억이 나고 음성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좀 성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인사할 때 Xin chào, Xin chào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요. 좀 약간 친해졌을 때, 자주 보는 사람일 때는 Chào anh, Chào em, Chào chị 이런 식으로 뒤에 호칭을 붙여주면 좀 더 친근한 인사의 표현이 됩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죠? I'm ten lazy.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I'm ten lazy. 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Chị ten lazy.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Bạn ten lazy. 이런 식으로 이름을 물어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름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Tôi tên là Hein. Tôi tên là Mion. Tôi tên là Choco. 이런 식으로 뒤에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만났으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죠?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chị. Rất vui được gặp em. Rất vui được gặp bạn. 이런 식으로 호칭을 알맞게 맞춰주면 되고요. 앞에 거는 항상 저희가 Rất vui được gặp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지 어디에 가서라도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제가 꼽기로는 처음에는 Xin chào, 두 번째로는 Rất vui được gặp, 그리고 마지막에는 Hẹn gặp lại 이게 있어요. Hẹn gặp lại 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Xin chào, 응을 하면 여러분들은 Xin chào cô Hein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Hẹn gặp lại 이렇게 Hẹn gặp lại 아래에 점을 딱딱딱 낭성조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Hẹn gặp lại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베트남에 가서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름도 물어보고 또 헤어질 때 인사까지
벌써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인사를 모두 배웠어요. 축하드립니다. 벌써 1강인데도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이렇게나 쉽게 빠르게 배웠어요. 아직도 15개, 14개나 남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15개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베트남어를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투이 선생님과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 번 더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헨 깜라이.